독한 염색약으로 괴로워했던 그 긴 시간은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의 흰 백발과 휑한 정수리는 이제 잊으셔도 됩니다.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느냐고요? 제가 바로 그 독한 염색의 직접적인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5년 경력의 피부과 전문의 박진만입니다. 오늘 제 채널에 와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긴 경력을 가지고도 사실 과거에는 별명이 백발왕자였습니다. 선천적으로 흰머리가 많은 편이라 젊을 때부터 오랫동안 독한 염색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염색을 할 때마다 눈이 너무 시려서 눈물, 콧물 다 쏟고 두피에는 붉고 따가운 열감이 올라왔습니다. 잦은 염색에 출산 후 탈모까지 겹치면서 정수리가 정말 휑하게 비어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가 농담처럼 그러더군요. 너 어쩌다 이렇게 백발에 왕자처럼 됐냐? 겉으로는 웃어 넘겼지만 그때 받았던 스트레스는 정말 말로 다 못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 머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전과 비교하면 훨씬 더 촘촘하고 힘이 살아 있습니다. 아마 방금 영상의 표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서 들어오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니, 집에 있는 커피랑 계란으로 염색이 된다고? 의사가 괜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커피와 계란, 그리고 몇 가지 재료를 올바른 비율과 순서로 사용하면 일부 분들에게는 실제로 두피 자극을 줄이면서 색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커피 염색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신 이유는 사실 딱 한 끗 차이, 그 핵심 포인트 하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한 끗 차이만 아시면 두피와 머릿결이 훨씬 더 편안하고 탄탄해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판타스틱하게 변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아니, 판타스틱 그거 뭐여? 팬티 스타킹 준다는겨?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팬티 스타킹 고무줄처럼 머릿결을 짱짱하게 잡아준다는 뜻입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이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본인 두피 상태에 맞게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잘 활용하신다면 선생님들의 머릿결도 정말 팬티 스타킹 고무줄처럼 탄탄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15년 동안 두피와 모발 환자분들을 보면서 정리해온 모근 활력 케어 루틴의 핵심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저 박미영이 이 비법을 더 이상 혼자만 알고 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휑한 정수리와 예민한 두피를 위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가능한 한 솔직하게 나누겠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귀하고 소중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이 순간 딱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방법이 더 많은 분들의 휑한 정수리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둘째, 제 건강 비법들은 돈 한 푼 들지 않는 무료 구독을 통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지금 바쁜데 길게 못 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실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머리숱이 더 풍성해 보이도록 돕는 1단계 로즈마리 두피 진액 비법과 두피 자극을 줄이면서 색을 오래가게 도와주는 닥터 커피팩의 황금 비율, 그리고 식초 린스 마무리 비법까지 전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아셔야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커피 염색 따라 했는데 하나도 안 먹히던데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머리숱이 늘어난 것 같아요. 머릿결이 비단결 같아요 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성공하신 분들과 실패하신 분들의 공통점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답은 과학에 있었습니다. 여러 피부과 연구들을 살펴보면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약해진 모근 주변의 세포를 회복시키려면 세포 속 에너지 공장,
즉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무릎을 쳤습니다. 이 에너지 시스템을 돌리는데 관여할 수 있는 성분이 커피 속 카페인이고 염색 과정에서 두피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 계란 노른자의 레시틴이라는 점이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만으로 모든 탈모와 흰머리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두피 관리와 모발 손상 완화 차원에서 보조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 정도의 과학적 힌트는 충분히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과정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몸에 좋다는 생각으로 생강을 무작정 많이 먹는 실수를 했습니다. 생강은 분명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좋은 식재료이지만 흰머리를 없애겠다고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복통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저도 커피나 녹차 카페인이 모발에 좋다고 해서 매일 서너 잔씩 마시는데 왜 탈모는 더 심해질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섭취하는 카페인과 항산화 성분들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골고루 퍼집니다. 문제는 두피가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정작 모근까지 도달하는 양은 매우 적거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커피와 녹차를 과도하게 마시면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인해 철분이나 칼슘 같은 모발 성장에 중요한 영양소가 소변으로 빠져나갈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흰머리와 탈모를 관리하려면 먹는 것만으로 기대하기보다는 두피에 직접 안전하게 바르는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단계 로즈마리 두피 진액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인도 친구가 제게 중요한 힌트를 주었습니다. 저와 동갑인데 머리숱이 흑사자 갈기처럼 빽빽하고 윤기가 흐르는 겁니다. 그 친구의 부엌에 갔더니 냄비에서 뭔가 팔팔 끓고 있더군요. 제가 이게 뭐야, 생강 끓이는 거야? 하고 물었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강은 먹기만 하지 말고 로즈마리랑 같이 끓여서 두피에 발라야지. 그래야 머리숱이 늘어.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기존 연구들과 제 경험을 더해 로즈마리 두피 진액이라는 1단계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2단계는 머리숱이 고민이신 분들, 두피 환경을 먼저 바로잡고 싶으신 분들에게 맞는 방법입니다. 로즈마리 진액 끓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물을 머그컵 기준 5컵 붓습니다. 그 다음 싱싱한 로즈마리 10줄기 정도를 넣어줍니다. 아끼지 말고 넉넉하게 넣어야 향과 성분이 잘 우러나옵니다. 생강은 손가락 한마디 크기 정도만 넣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두피가 따갑게 느껴질 수 있으니 절대 과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강불로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는 것이 보이면 바로 약한 불로 줄이고 뚜껑을 덮은 채 15분간 은근하게 끓입니다. 센 불로 오래 끓이면 로즈마리 속 휘발성 유효 성분이 수증기와 함께 날아가 버립니다. 약한 불과 뚜껑,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15분이 지나면 불을 끄고 뚜껑을 덮은 채로 약 20분간 식힙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큰 대야에 찬물을 받아 냄비째 담가 식히셔도 됩니다. 단, 이때도 뚜껑은 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식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았을 때 물이 진한 갈색으로 변해 있다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농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이제 이 진액을 어떻게 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소나 마트에서 파는 스프레이 공병에 이 진액을 담습니다. 아침에 한 번, 밤에 주무시기 전 한 번, 모근 쪽을 중심으로 두피 전체에 골고루 뿌려줍니다. 남은 진액은 머리카락 끝까지 뿌려주어 코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손가락으로 두피를 톡톡 두드리며 흡수시켜 주시고 두피가 완전히 마른 것을 확인한 후에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최대 2주 이내만 사용하십시오. 2주가 지나면 남은 것은 아까워하지 마시고 버리신 뒤 다시 새로 끓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피가 매우 예민하고 항상 붉게 달아오르는 분들은 처음에는 생강 없이 로즈마리만 단독으로 사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아까 댓글창에 흰머리라고 적어주신 분들 차례입니다. 독한 염색약 냄새 맡으면서 머리 아프고 두피 따가운 거 참아가며 버티셨던 그 시간, 이제 조금은 줄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흰머리라고 댓글 달아주신 선생님들, 이제부터는 두피 보호막을 먼저 만들고 색은 부드럽게 입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단계, 닥터의 커피 염색팩입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본 대로 커피 염색을 따라 하셨다가 색이 거의 안 나와요. 금방 다 빠져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실패의 핵심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두피 보호막 없이 색소만 들이붓는다는 점입니다. 흰머리를 염색한다는 것은 예민한 두피에 화학 성분이 직접 닿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피부과 의사인데 두피를 덜 자극하면서 색은 오래가게 하는 방법 하나쯤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밤마다 부엌에서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온도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 오일도 바꿔보고 계란 노른자를 넣는 조합, 빼는 조합, 정말 여러 가지를 시험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된 것이 바로 닥터 커피팩입니다. 이 커피팩의 핵심 재료는 커피가루, 계란 노른자, 피마자유, 그리고 아주 소량의 분말형 염색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름, 즉 오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 있는 식용유나 참기름을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두피 보호막이 충분히 두껍지 못해서 효과가 절반 수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본 후 선택한 오일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피마자유, 아주까리 기름입니다. 피마자유는 약 90%가 리시놀산이라는 특이한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성분은 두피에 발랐을 때 자극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피마자유는 점도가 높아서 다른 오일보다 끈적임이 강하고 두피 위에 두껍게 코팅막을 형성해 줍니다. 그래서 마치 고무 패킹처럼 염색약의 자극성 성분이 바로 피부 안으로 파고드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동시에 가격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집에 코코넛 오일, 올리브유, 아보카도 오일이 있으신 분들은 긴급할 때 대체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피 보호막 역할만 놓고 보면 피마자유 쪽이 훨씬 두텁고 안정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피마자유의 단점은 너무 끈적거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그대로 두피에 바르면 머리카락이 엉겨붙어 오히려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계란 노른자의 레시틴입니다. 레시틴은 기름과 물을 섞어주면서 질감을 부드러운 크림 형태로 바꿔줍니다. 또 노른자 속의 콜린과 비오틴 같은 성분은 염색 과정 중에도 모발이 덜 끊어지도록 영양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마자유와 계란 노른자 조합은 두피 보호막과 모발 영양 크림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노리는 셈입니다. 여기에 커피와 아주 소량의 분말 염색제를 더해 색을 오래가게 도와주는 팩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분말 염색제에 대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아니 선생님, 천연이라더니 결국 염색약을 쓰라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만으로는 색이 금방 빠집니다. 머리를 한번 감고 나면 물이 줄줄 빠져나오는 정도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판 염색약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극히 일부분만 색을 붙잡는 역할만 수행하도록 사용합니다. 시판 염색약 한 통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 10분의 1 이하 5g 정도의 분말형 염색제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색은 잡되 그 빈자리를 커피와 계란 노른자의 영양분으로 채워 넣는 구조입니다. 분말 염색제는 인터넷이나 약국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세치용 가루 염색약 소포장 또는 염색제 오지 정도로 검색하시면 저렴한 소포장 제품이 나옵니다. 동네 약국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세치용 가루 염색약 있나요? 물에 타서 쓰는 가루로 된 제품이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대부분 잘 알아들으실 겁니다. 이제 닥터 커피팩의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발 기준 1회 분량입니다. 커피 가루 밥숟가락 3스푼, 계란 노른자 3개, 피마자유, 아주까리 기름 밥숟가락 1스푼, 분말형 염색제 5g 1포.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만드는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그릇에 커피가루, 분말 염색제, 피마자유 1스푼을 넣습니다. 그 다음 뜨거운 물을 밥숟가락 2스푼에서 3스푼 정도만 넣고 가루가 완전히 녹을 때까지 잘 저어줍니다. 이때는 진한 소스 같은 질감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혼합물이 손으로 만졌을 때 미지근해지거나 완전히 식을 때까지 반드시 기다립니다. 뜨거운 상태에서 계란 노른자를 넣으면 노른자가 익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식었다고 느껴지면 그때 계란 노른자 3개를 넣습니다. 흰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품기나 수저로 약 2분 정도 힘있게 저어줍니다. 혼합물이 마요네즈처럼 부드러운 크림 질감으로 변할 때까지 계속 저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크림이 두피 자극을 줄이면서 색을 잡는 닥터 커피팩의 기본 형태입니다. 이제 사용 전 반드시 필요한 패치 테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의로서 이 부분은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재료가 순해 보이고 양을 줄였다고 해도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매우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용 48시간 전에 완성된 팩을 팔 안쪽이나 귀 뒤, 피부에 동전 크기만큼 바르고 적어도 1시간 정도 반응을 관찰해 보십시오. 붉은기, 심한 가려움, 따가움, 부종 등이 없다면 그때 두피에 적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도포 방법과 방치 시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머리는 감기 전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굵은 빗으로 머리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흰머리가 많은 정수리와 앞머리 위주로 염색 브러쉬를 사용해 팩을 두툼하게 발라줍니다. 팩을 다 바르셨다면 머리 전체에 비닐랩을 씌우고 그 위에 수건을 둘러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열이 있어야 커피 색소가 모발속까지 더 잘 들어갑니다. 방치 시간은 총 60분, 1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시간 동안 분말 염색제가 색을 고정하고 피마자유가 두피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마와 귀 주변 목덜미에는 사전에 바셀린이나 유분이 많은 크림을 듬뿍 발라주시면 커피 색소가 피부에 덜 배고 닦아낼 때 훨씬 수월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식초 린스 마무리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색 후에 바로 샴푸를 사용하면 열려있던 모발 큐티클이 다시 확 열리면서 색소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산성 식초물 린스를 활용한 마무리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욕실 대야나 세면대에 미지근한 물을 절반 정도 채우고 집에 있는 사과 식초를 밥숟가락 1스푼 넣어 잘 섞습니다. 레몬즙으로 일부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로 손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문지르며 여러 번 헹궈줍니다. 그 다음 식초 희석액을 머리 전체에 천천히 부어줍니다. 두피부터 모발 끝까지 골고루 적신다는 느낌으로 사용해주세요. 이때 약산성 성분이 모발 표면을 만나면 노른자와 기름 찌꺼기가 분해되고 열려있던 모발 큐티클이 가라앉으면서 색소가 안쪽에 더 단단하게 붙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초 린스 후에는 맑은 물로 다시 헹구지 않고 그대로 마무리합니다. 비린내는 식초 향으로 대부분 잡히고 끈적임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샴푸는 다음 날부터 사용하시고 이후에는 1단계에서 말씀드린 로즈마리 진액을 함께 사용해 주시면 두피와 모발 컨디션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닥터 커피팩에서 분말 염색제 5g만 빼고 사용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시중에서 고가로 판매되는 단백질 오일 헤어팩과 비슷한 컨셉의 영양팩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의 영양과 피마자유의 보습력이 손상된 모발을 코팅해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머릿결 관리용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물론 이 역시 알레르기, 냄새, 개인 피부 상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생님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첫째, 로즈마리 두피 진액, 두피 환경 관리. 둘째, 닥터 커피팩, 두피 보호와 색 고정 보조. 이 두 가지 방법은 제가 수십 년 동안 독한 염색을 반복하며 두피와 모발을 망쳤던 경험이에 과학 자료와 주변 사례들을 더해 정리한 하나의 생활관리 루틴입니다.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만능 해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피가 건강한 분들, 염색 시 자극을 줄이고 싶은 분들께 보조적인 선택지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유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화학 염색제의 부작용 때문에만 괴로워하지 마시고 본인 두피 상태에 맞는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저 박미영이 앞으로도 과장된 광고가 아닌 현실적이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피부와 두피 건강 정보를 꾸준히 나누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